뚜렛 장애는 그동안에는 장애 판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뚜렛 장애가 아무리 심해도 장애인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는 뜻이었죠. 뚜렛 장애가 뭔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음성틱 증상과 어깨를 들썩이거나 자신을 때리는 등의 운동틱이 복합적으로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뚜렛 증후군으로 진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뚜렛 증후군 환자의 10명 중 3명이 장애인 등록을 시도했지만 뚜렛 증후군은 장애인 유형에 속하지 않아 접수 자체가 불가능해서 건수조차 집계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장애인 등록을 하려면 이분이 어떤 장애에 속한다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이분은 장애 1급이다, 2급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뚜렛 장애는 장애인 등록을 하는 그 기준에 뚜렛 장애라는 분류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뚜렛 장애는 아무리 심하던지 심하지 않던지 장애인으로 신청조차 할 수가 없게 그동안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2019년 11월에 대법원에서 뚜렛 장애도 장애 판정을 해줘야 된다고 판결을 내렸는데 그게 현실에 잘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사를 보시면 2019년 11월에 대법원에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뚜렛 증후군 환자의 장애 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뚜렛 장애로 장애 판정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었죠. 그 한 명은 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 그 한 명의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도 장애 판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어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대법원의 판결처럼 법이 개정되지가 않아서 대법원에서 판결한 그 한 명만 장애 판정이 되고 다른 분들은 여전히 장애 판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이 바뀌는 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드디어 그 시간과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지 2021년 1월 뚜렛 장애가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법을 입법 예고하였다고 합니다. 입법 예고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법을 시행할 거니까 불만이 있으면 지금 말해라 라고 해서 의견을 청취할 시간을 갖고 또 이런 법이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가졌고 이제 그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죠. 그럼 이제 반영이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시로 그 공식적인 기준을 발표를 하는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021년 4월 13일 일부 개정으로 되어 있죠. 최근에 새로 개정이 된 규정입니다. 보시면 장애 정도 판정 기준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9호죠. 역시 2021년 버전이란 뜻이고 정신장애를 보면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 여기까지가 예전에 있었던 조항인데 여기에 추가로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이 추가가 된 겁니다. 예전 자료의 2020년 자료와 비교해서 보시면 기질성 정신장애와 강박장애, 뚜렛장애, 기면증은 2020년 자료에는 없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오늘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뚜렛장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보시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뚜렛 장애를 포함한 정신장애의 장애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뚜렛 장애도 정신장애의 한 유형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뚜렛 장애로 장애 등급 판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장애진단서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뚜렛 장애의 경우 2년 이상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는 게 진료 기록으로 입증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보건복지부 공식 자료를 보시면 뚜렛 장애는 2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치료 불응성으로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장애를 진단하면 뚜렛 장애는 만 20세 이상부터 장애를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을 때 장애 판정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뚜렛 장애를 비롯해서 올해 새로 추가된 장애 유형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하게 장애 판정 기준을 적용을 해서 1년이 아닌 2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장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이 됐습니다. 만약에 내가 뚜렛 장애가 있는데 이미 2년 이상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아 오셨다면 당장 장애 판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아직 치료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시작을 했더라도 병원을 가다가 말다가 해서 꾸준하게 치료받았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경우에는 지금부터라도 2년간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고 그렇게 2년간 열심히 치료를 받았는데도 좋아지지 않으면
그때 장애 판정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그동안 진료를 보셨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장애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받은 서류를 나의 주소지에 관할하는 동주민센터에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진료를 받아왔던 의사가 나는 장애 진단 같은 건 해본 적이 없어서 서류를 뭐뭐 준비해야 되는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좀 번거롭겠지만 동주민센터에 먼저 가셔서 장애 판정 신청을 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가 적혀 있는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 안내문을 받으신 다음에 그 안내문을 담당 의사한테 건네면 의사가 그 안내문을 보고 거기에 적혀 있는 서류를 준비해 드릴 겁니다. 주민센터까지 갔다가 병원 가시기 좀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주민센터에 가시면 받게 될 그 안내문을 제가 여기에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캡처하셔서 의사에게 보여드려도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하실 점은 제가 방금 보여드린 종이에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전부 다 2년 이상이라고 고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세부 유형의 정신장애라고 써 있잖아요. 뚜렛 증후군은 정신장애 중에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신장애는 1년 이상 치료를 받으면 신청할 수 있지만 뚜렛 장애랑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면증이나 다른 몇 가지는 예외적으로 2년 이상 치료를 받아야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종이에 1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1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2년이라고 고쳐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1년치만 준비해 가셔서는 장애 판정 신청 자체가 거절을 당하실 수가 있고, 동주민센터에서 그 규정을 잘 모르는 직원이 그냥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심사에서는 무조건 거절당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2년치 기록을 잘 입증을 하실 수 있게 준비하셔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